사회복지사 1급 시험 5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이고요. 11번째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리고 지방분권화,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시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죠. 그 협의체와 또 사회복지협의회 에는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조한다라는 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앞선 시간에 우리 기출 풀었던 활용되는 기술 중에 둘 다 모두 네트워크 또는 연계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협의를 강조하는 반면에 오늘 진행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연합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복지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간 조직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보면 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다르게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둡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20회 때 71번 기출이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입니다. 네, 1번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협의회에서 진행하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와 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도 협의회의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부 문화의 조성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는 협의회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번에서 4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라던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있겠습니다. 자, 아닌 것은 5번입니다. 네, 19회 때 70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 협의회 맞습니다. 자, 민관협력,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위해서 하면 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를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계협력 조정 등의 업무 수행합니다. 광역 및 지역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정이 되고요.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입니다. 민관협력에서 맞지 않고요. 네, 18회 때 70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단체 협의회 맞습니다.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회 맞고요. 시도와 시군구에서 모두 의무 설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설치가 아니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 맞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대표적인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네, 17회 때 73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에서 옳지 않습니다. 민간부문이라고 봐야 되고요. 협의회는. 자, 2번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협의회가 아니고. 옳지 않고요. 3번 시군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니죠. 필요에 따라 임의 규정입니다. 4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 단체이고요. 주민 욕구나 참여를 우선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설립된다.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체에 관한 근거법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네, 14회 때 71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업무 수행하는 것, 사회복지협의회 맞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수행하는 것도 협의회의 업무고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업무 수행하는 것 맞습니다. 자, 4번에 시군구 기초단체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자,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었네요. 의무적 설립이 아니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설치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 정답입니다. 5번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11회 때 85번 기출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 그리고 공공의 연계협력 조정을 기초로 한 협력기관. 자, 협의회는 민간과 또는 개인의 연합체라고 봐야 되고 이 공공이 들어가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됩니다. 협의체에 관한 지문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2번 복지수요 사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입니다. 3번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도 협의회하고는 무관하고요. 4번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5번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도 협의회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협의회란 민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을 주 업무로 둡니다. 네, 9회 때 86번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설립 근거 두는 게 협의회 맞고요. 시군구에도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2번도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의하는 기관이다. 자,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아닌 거죠. 협의회가.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구호 활동을 하던 민간 사회 사업기관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게 협의회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시행하는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협의회에 대한 설명 맞고요.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지방분권화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제21회 때 67번이었고요.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행했었던 그 권한을 지방 자치로 이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보험제도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지방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2번 주민 참여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강화될 수 있겠죠. 약화가 아니고 복지 수준의 지역 간 불균형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지방분권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맞지 않고요. 5번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은
약화되는 거죠.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분권이 책임성이 강화되니까요.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네, 제20회 때 66번 기출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뀐 거죠.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는 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복지 예산의 지방 이항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5번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민간의 참여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네, 19회 때 66번이었는데요.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 두고 있는 거 맞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합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95년입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는 주민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9회 때 65번 기출인데요.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 기회 확대되는 거 맞고 중앙정부 책임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이고요. 자, 지방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 재정 능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지방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5회 때 64번 기출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개혁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 제공하는 것도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입니다. 지방자치가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주민 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긍정적 영향이고요. 지방행정부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리을 비정부 조직 NGO라고 하는 이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12회 때 71번이었는데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방 분권의 부정적 측면이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부정적 측면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 맞고 1번 부정적 측면 맞는 거고요. 2번 지방정부가 사회개발정책에 우선을 둘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것도 부정적 측면 맞습니다. 자, 3번 복지의 분권화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 집행체계의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자, 이것은 긍정적 측면 중에 하나겠죠. 자, 집행체계가 전달체계, 집행체계가 구축이 용이해지는 것은 긍정적 측면입니다. 부정적 측면이 아닌 것의 정답은 3번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규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도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로 복지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부정적 측면인 거죠. 자, 이것이 아닌 것은 정답 3번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10회 때 지방분권화에 관한 기출이었는데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 환경 변화로 민간의 사회복지 부문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필요하고요.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 기반도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게 요구되는 사항 맞습니다. 자, 디귿 지역사회의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강화도 요구되는 사항 맞고요. 리을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강화를 민간사회복지 부문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 지역사회복지 관련 향후 과제나 동향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75번이었고요. 최근 복지 전달 체계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확충 맞고요.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도 맞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는 더 확대되지 축소되는 게 옳지 않은 동향인 거죠. 3번 정답이고요. 민관의 협력의 활성화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과 연계한 서비스의 통합성 강화도 맞는 동향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0회 때 역시 75번 기출이었는데요.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실시되고 있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확대인 거고 축소가 아닌 거죠. 자, 3번 정답이고요. 행정복지센터로의 행정조직이 재구조화된 것 맞습니다. 자, 최근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2014년 사회복지 수급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2015년에 복지계획이 보장계획으로 변경된 것 최근의 동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9회 때 75번 기출이었는데요.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정확한 연도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기억의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니은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디귿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고 하죠. 행복이음을 구축한 건 2010년이었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2017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팀이 구축이 되면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2010년 행복이음 구축이 가장 먼저였고요.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디귿 니은, 그리고 리을 기역. 정답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복지의 전달체계 가운데서 협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특성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향후 과제에 관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전달 체계 기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이라던가 그 안에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의 기출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